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4% 증가한 15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시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던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43% 증가한 15조 6,99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524억 원 감소하지만 재산 매각 등을 통한 세외 수입이 1,300억 원가량 증가해 예산 규모를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만큼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우리 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다 함께 따뜻한 부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실제 복지와 건강, 안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예산이 가장 큰 규모인 4조 8천억 원가량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2,800여 원이 책정됐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시비 500억 원을 투입해 동백전 인센티브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인구 변화 대비와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 정책, 주거 안정화 정책 등에도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의 주민등록 인구가 3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10년간 부산 지역 20대 청년 5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는데요.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있어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329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9월 330만 800여 명과 비교해 2,600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부산시가 320만 명대 진입으로 예상한 12월보다 2달가량 앞당겨졌습니다. 통계청은 2034년에 부산의 총 인구가 300만 명이 붕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2019년 전망한 2036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예상치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10년간 부산 20대 청년 5만 5천 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남의 순 유출은 10만 5천 명, 울산은 3만 천여 명으로 부울경을 묶어보면 19만 천여 명에 달합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총량은 어차피 줄어드는 건 맞는데 큰 게 아무래도 수도권 집중이죠. 청년들이 빠져나가니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다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나가니까. 부산의 생산 연령 인구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감소 속도도 전체 인구보다 월등히 빠른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수영구가 10여 년 전 유행에 따라 유럽 마차길을 재현하겠다며 설치한 돌길을 최근 철거했습니다. 관광 인프라로 조성하겠다는 기존 계획과 달리 오랫동안 각종 민원과 불편만 양상했다는 비판입니다. 김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수영로와 광안리 해수욕장을 잇는 남천 바다로. 수영구는 지난 2010년 예산 10억 원을 들여 해당 도로를 일반 아스팔트 도로에서 사고석이 깔린 돌 포장길로 교체하고 주변 도로에 수로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기존의 도로에서 벗어나 유럽의 마찻길을 재현하는 방식이 곳곳에서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품거리로 조성해 관광객을 유인하겠다는 구의 계획과 달리 설치 초기부터 차량 소음과 통행 불편 등 문제가 불거져 각종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인근 상인입니다. 막 울퉁불퉁하고 하니까 차 지나가는 것도 소리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 길 건너가기도 좀 그렇고. 결국 수영구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12, 5억 원을 들여
사고석 도로를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수로와 조형물도 모두 철거했습니다. 여러 민원에도 돌길을 고집했지만 13년 만에 결국 포기한 겁니다. 수영구 관계자입니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민원이 생겼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관리가 안 되는 좀 불편사항들이 많아서 지역 특색과 동떨어진 도로를 설치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도로 철거하면서 지역에서는 어설픈 행정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김포 서울 편입,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질문이 나오자 찬반을 언급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며 서울과 김포 시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부산 경남 행정통합, 불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통해 이미 메가시티 부산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불경특별연합을 폐기한 박 시장이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일본의 원전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부산 모든 학교와 보육시설 급식의 식재료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례공동 입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6개 기초의회가 학교 등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금정구와 수영구, 강서구 등 모두 7개 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입법을 예고했으며 나머지 9개 의회도 조례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최고위급 간부가 협력업체에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사직했습니다. 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도시공사 본부장급 간부 A씨와 관련한 비위가 행정안전부에 접수됐고 이후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거쳐 도시공사 청렴감사실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A씨는 행안부의 의혹이 제기되기 하루 전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이틀 만에 의원 면직 처리되면서 감사 등 조사를 피하게 돼 공사의 조처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 관광자원 대한민국 밤밤 곡곡 100선에 광역시 중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내 야간 명소는 광복로 빛축제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광안리 드론 라이트쇼, 다대포 낙조분수, 달빛 갈매길 걷기, 미드나잇 디너 크루즈, 부산 불꽃축제, 서면 빛축제와 해운대 빛축제 등입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야간 관광자원 100선을 광역권 공동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산은 오늘 밤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최고 기온이 16도에 그치는 등 다소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9도, 습도는 68%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